아무리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이제 재료가 있는 IPO라고 하더라도 IPO 테마주들은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장 전후로 재료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VC, 벤처 투자 기업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아주 IB 투자부터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고 여기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같이 좋은 인사이트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이 최근 둔해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승 흐름이 둔해진 것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혹은 악재가 발생해서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과한 수급 쏠림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기에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매수세가 쏠리게 되냐면 포모 매수세가 쏠리게 됩니다. 자, 포모란 뭐예요?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올라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딱 이제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죠? 나만 놓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보고 들어왔다기보다는 나만 도태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홀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악재가 조금만 발생을 하더라도 어때요? 매물출에, 즉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격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CPI랑 PPI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어때요?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 이 심리 지표 자체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실물 지표를 보면은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물가 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너지와 이제 식료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가 계속 높게 나오다 보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의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UBS나 이제 그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의 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이제 지금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요. 인상 가능성이 3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고 시장 전체에 어쨌든 노이즈를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 하이닉스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50만 원 리포트, 하이닉스는 320만 원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이 종목 지수 같은 경우, 이 가격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컨센서스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요 내러티브가 나와준다면 계속해서 이 주가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존의 HBM이라든지 이제 고부가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뭐 때문에 집중이 됐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피지컬 AI로 넘어갈수록 이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최근의 내러티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만 외부 변수로 인해서 꺾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 실적 쇼크 이후 이 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하락 전환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섣불리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따라서 올라간 게 아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봤었을 때의 이 한미반도체의 성장 스토리가 과연 꺾였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의 하락 요인을 보면은 질문에 있다시피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85억이 나왔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봤었을 때 전년 동기가 아마 96억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7.9%가 감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900억에서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85억이 나왔어요. 하단인 900억대로 본다 하더라도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엄연한 분기 어닝 쇼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안 나왔다라는 이런 결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왜 잘 안 나왔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메모리사들 있죠. 대표 메모리사들,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사들이 실제로 이 HBM4 라인으로, 이 차세대 라인으로 지금 HBM 라인을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장비에 대한 공급에 공백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이, 분기 실적이 좀 감소했다.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구조적 약세 요인이 아니죠. 일시적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가진 성장 스토리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특시 본더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이제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 여기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수율을 잡아왔다라는 이런 헤리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스펙 공정에서 다른 경쟁사들의 이런 본더 장비들이 수율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HBM4, 차세대 HBM4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패키징 공정에서 이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수율을 잡기는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12단 쪽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는 한미반도체 시장 점유율가 더 높아요.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16단까지도 또 넘어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HBM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요, HBM3 이쪽에서 수율 경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5, 5 와이드 TC 본더, 이거에 대한 어쨌든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자, 여기에 이어서 차세대 본딩인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도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공장 구축을 한다라는 로드맵도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에서 그 한미 USA를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 시장 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할 계획이 있죠. 하이퍼스케일러와 직접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그런 대응력도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27년 이후에는 뭐 수요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한미 반도체의 성장 스토리가 꺾였냐? 꺾이지 않았다. 다만 이런 어떠한 이런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만약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면은 하락 전환을 했다라는 포커싱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주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는데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룹사 종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강세 이유를 보면은 포스턴 다이나믹스 결국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상장 여부에 대해서 6월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지금 5월 중순이니까 기간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아틀라스에 대한 그 양산 모델이 또 공개가 됐어요. 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42닷을 통해서 이 SDV에 대한 주행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고, 이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에 지금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웨이모와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오닉 5를 이 자율주행의 파운드리로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공급에 대한 어떤 이 플랫폼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까지도 공급을 하는, 즉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 그 제조업체에 대한 어떤 현대차가 이제 이 체질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이 체질이 변환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올해 3분기에 로봇 훈련 센터가 만약에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인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ER이 현재 17배가 찍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최대로 봤을 때 28배까지 찍힐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잖아요. 자, 28배가 찍힌다? 그러면은 현대차 주가가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위는 저도 잘 모르겠다. 근데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최대 수치는 10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명분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지금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대장 쪽에다가 수급이 워낙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 이 수급이 분산됐을 때는 현대차의 어떤 주가가 어쨌든 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이 체질 개선에 대한 이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현대차 그룹사들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대장주들은 이미 그 메모리가 구조적인 어떤 수요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이 기대가 이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이 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의 체질 변화에 대한 리레이팅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구조적인 수요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만큼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면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안에서 본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차량 판매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보단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 그죠?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로봇이죠. 그러면 우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이브에서 또 특강에서 제가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현대 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지배 구조에 대한 수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현대 모비스는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현대차의 지분을 22.36%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 향후 현대차 그룹을 이끌어갈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지주회사인 현대 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0.33%밖에 없습니다. 현대차의 지분도 2.73%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대한 행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대주주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한다라고 해도 모비스는 어쨌든 수혜를 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쨌든 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대 지배 구조의 그 상위에 있는 현대 모비스의 이 배당 성향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정부 정책이, 현재 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에 굉장히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고마진 AS 부분에 대한 실적도 지금 현대모비스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금 흐름이 괜찮은 상황인데 앞으로 여기에 또 뭐가 붙냐면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생산하게 되면은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액추에이터, 이거를 현대모비스가 맡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아틀라스 한 대에서 나오는 매출의 30%에서 35%가 현대모비스의 이익으로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지배 구조에 대한 특수, 그죠? 밸류업 모멘텀, 그리고 여기에 현금 흐름도 탄탄한데 아틀라스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그룹사들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못 올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야, 아틀라스 이슈로 움직이는 지금 상황에서 현대 그룹사들 중에 너는 어떤 종목들을 볼래 하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도 보지만 현대 모비스도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여력이야 있겠지만 지금은 접근 매력도가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페이스X가 상장 일정, IPO 일정을 앞당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목표 일정을 앞당겼는데 6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6월 4일에 기관들에게 기업 공개 설명회를 합니다. 6월 11일에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요. 6월 12일에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는데 최대어는 맞아요. 그렇죠. 최대어입니다. 최대어.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아람코 상장했을 때 이후에 가장 큰 파급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파급력이 있는 이제 재료가 있는 IPO라고 하더라도 IPO 테마주들은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장 전후로 재료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VC, 벤처 투자 기업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아주 IB 투자부터 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고 여기에 대한 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장일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때요? 재료 소멸에 가까워지고 소강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상장일에 다가올수록 이 비중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축소해가는 전략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접근을 못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업종과 줄여야 하는 업종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굳이 지금 보유를 일부 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줄일 필요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스페이스 X 관련해 가지고 우주항공 테마주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가는 게 좋겠죠. 또 AI 인프라단에서 봤을 때 광통신 쪽 있죠. 광통신 쪽이 예상하는 그 기대하는 기대치가 너무 이제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통신 쪽에서도 조금 비중을 축소해 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느 쪽에서 비중을 늘리면 좋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뭐 비중을 확대해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력 설비 이쪽에서도 배전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조금 비중을 확보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선가 이게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이 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23년도 이 선가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지금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이익 상승 사이클로 들어선 조선 쪽도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ESS 쪽도 이제 AI 쪽에서는 수혜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이쪽도 관심 있게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조금 저는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주요 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당장 이번 주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되겠죠. 현지 시간으로 20일입니다. 20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에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마진 압박을 좀 받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크게 감소를 했다면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이 메모리 이 대표주들이 한번 이제 출렁이는 흐름이 나왔다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난하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수급이 언제 이벤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 6월에 이벤트가 있는 쪽에 지금 집중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도 6월 중순에 상장을 한다 그래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 상장 여부에 대한 결정도 6월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포커스, 수급의 포커스가 6월의 이벤트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거 7월과 이제 8월에 대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없는 쪽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죠? RWA 관련주들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진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최근에 지난주에 5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인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에서 그 마크업 표결에 통과를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주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상원의원은행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가 되고 최종 통과가 되면 백악관에서 도장을 딱 찍으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무슨 법안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이잖아요. 클래리티 법안. 암호자산 명확화법입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에서는 이거를 7월 4일이면 이게 다 승부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는 게 한 8월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중요한데 될 가능성 저는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주요 쟁점이었었던 부분이 지금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은행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자를 주는 건데 이 이자를 주게 되면 은행 쪽에서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은행 쪽에서 로비를 막 하죠. 정치 쪽에다가. 그래서 여야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자체만으로 이자를 주진 않지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오케이. 그러니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주요 쟁점이 수정안이 나왔고 그래서 상원은행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가장 큰 산을 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7월, 8월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백악관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암호화폐라는 암호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명확화가 이제 법적으로 명확화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단에서 이 토큰화에 대한 비즈니스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대한 RWA,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붙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미리미리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고 조금씩 비중을 먼저 담아가는 거 어떨까? 정찰병이라도 조금 보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